신이 살아있습니다. 이순신은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말은 곧 이순신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고, 그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의 해전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자신감이었다. 그렇다.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 아직 이순신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순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희망이요 가능성인 것이다. 그동안 이순신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을 의식했는지 자신을 드러냈다.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임금에게 드러냈다. 오랜 침묵이 깨졌을 때의 파급 효과는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다. 이 글을 읽을 때 임금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장계를 받아본 조정에서는 수군 철폐령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머쓱해진 선조가 말했다. 없었던 걸로 해라. 백성과 소통하다. 남해안을 돌며 민심을 살필 때의 일이었다. 길에서 백성을 만나자 이순신은 말에서 내려 그들과 악수하며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하마, 악수, 계유는 이순신이 얼마나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 백성을 보자 말에서 내린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래를 깔아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을 것이다. 사람의 온도다. 그리고 전쟁은 곧 끝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간수하라고 알아듣게 타일렀을 것이다. 이 모습이 이순신이다. 1597년 8월 7일에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반영좌어로방. 반영좌어로방이 무슨 뜻일까? 반영좌는 춘추 좌전에 나오는 고사다. 쌀이나무를 꺾어 앉는다는 뜻이다. 반영좌어로방이라는 말은 길가에서 쌀이나무를 꺾고 그 위에 앉아 얘기를 나눈다는 뜻이다.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다. 이런 이순신을 보고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순신을 따랐다. 120명은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된다. 기적같이 이루어진 재건. 이제 군량도 1개월 분은 확보했으며 각종 무기도 상당수 모였다. 15일 동안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면서 숨막히게 달려 얻었던 결실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라도 사람과 장비, 군량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두 이순신이 다시 나타나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재산을 모두 내놓았고 어떤 이들은 재산 대신 자신의 몸을 바쳐 이순신을 따랐던 것이다. 평소의 신뢰가 위기 시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명량해전 당시의 상황을 잘 보면 순순히 이순신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심이라 할 수 있다.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되었고 일본군은 기세를 올려 남해안 일대를 장악했다. 아무리 천하의 이순신이라고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12척의 전선이 전부였다. 이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그만 믿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순신에게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매력에다 그만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를 따르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아니,
설사 죽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신뢰가 있었다. 인격과 실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 이순신에게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인품이 있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이 있었다. 이러한 이순신이었기에 백성들은 이순신이 결의에 찬 구국의 대장정을 하자 자발적으로 너도 나도 눈물을 흘리며 구름같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평소에는 잘 모른다. 거북선은 없었다. 행록에 보면 이날 회령포에 있었던 전선은 모두 10척이었고 이순신이 전라 우수사 김옥주에게 군세를 돋구기 위해 10척 모두를 거북선으로 꾸미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기록이다. 김옥주가 이순신에게 온 날은 이날부터 열흘이 지난 29일이다. 전선의 수는 모두 12척이었고 이때 거북선은 없었다. 7천량 해전에서 거북선이 모두 침몰된 이후에 거북선은 더 이상 없었다. 다시 만들 시간도 없었고 만들 재료도 없었다. 일본 작가 가다노 찌기오도 이순신이 갖고 있었던 전선은 모두가 그 무시무시한 거북선이라고 했다. 물론 맞지 않는 말이다. 불과 12척에 의해 대패했던 그들의 조상을 변명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식으로 취임하다. 이제 이순신은 비록 열악한 여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였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그동안 미뤄두었던 삼도수군 통제사의 취임식을 8월 19일에 회령포에서 제장들을 모아놓고 조촐하게 실시했다. 이때 이순신은 임금이 내린 교서를 보이며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들이 지금 임금의 명령을 다 같이 받들었으니 의리상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깝겠는가. 오직 우리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결의에 찬 이순신의 다짐에 모두 숙연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다. 과연 이순신이었다. 이순신은 한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원수들을 없애고 싶었다. 이진으로 옮기다. 이순신은 취임식을 한 다음 날인 8월 20일 회령포에서 서쪽으로 약 38km 떨어진 이진으로 진을 옮겼다. 전일 기초에 보면 진을 옮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다. 회령포 앞은 협착하기 때문에 이진으로 함대를 옮겼다. 그렇다. 회령포는 800m나 되는 긴 해협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이 만약에 남북으로 동시에 협공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전멸을 당할 장소였다. 다음 날인 22일에도 이순신은 광란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심지어 이날은 대변도 보지 못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한 것이다. 이순신은 한 번도 배를 떠나지 않았다가 23일에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 조리를 했다.